자, 추석 물가 지금, 설 물가 지금 2% 선에서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장동혁이가, 마트를 갔어요. 기자들을 다 끌고 마트를 갔습니다. 요즘 물가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추석 대비하면 30% 이상 막 저렴합니다. 한라봉 요거 예전에 3만 원인데 요거 3kg짜리 요거 지금 24,000원 하고, 싸군요. 싸네. 이러면서 마트 투어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장동혁 입장에서는 그 장동혁은 단식하다가 첫 행보가 마트였는데 마트에 가갖고 요즘 물가가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대답을 기다리는데 설명하시는 분이 저희가 지금 소비자들 위해서 이렇게 쿠폰도 쓰고 해갖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싸네라고 방송. 요거 진짜 재밌는 짤이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검색해서 찾아보시기 바라겠는데 정말 이상하리만큼 명절 물가인데도 가격이나 물가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뭔가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게 없는데 어디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나라고 했더니 근본 줄기를 잡아버리셨더구만. 응? 가장 원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유통업체들, 가락동 시장이나 이런 쪽에 있는 청과 유통업체들 하고 그다음에 밀가루나 설탕 같은 식품 원재료를 수입하는 기업들에 대한 단합을 찾아내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바로 시정을 시키다 보니까 스스로 타상초유로 지들이 스스로 가격을 내리는 설탕 가격을 인하시키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였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담합행위는 국가공권력을 동원해서 바로 잡으라면서 검찰과 경찰 공정위원회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조정 명령 제도를 활용하거나 유통구조 시스템을 개선하고 물가관리 TF 구성 검토 등을 지시를 했는데요.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주면 혼자 잘 살면 좋겠느냐 이러면서 비도덕적인 기업 행태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이없게 바로 CJ제일제당, 삼양사,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등의 설탕 밀가루 업체들이 평균 4에서 6% 수준으로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웬일이야? 이게 내릴 때가 다 있네라고 생각했는데, 지난 한 10년 동안 헤쳐먹은 금액을 보니까, 이거 갖고는 택도 없는 양인 것 같아요. 10조 원대의 밀가루 설탕 안에서의 단합짓거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밀가루 값은 최고 42.4%, 설탕은 최고 66.7%까지 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가지고 10조를 다 헤쳐먹은 거야. 문제는 이거 받아서 라면 가게는 라면값 올리고 빵 가게는 빵값 올린 거예요. 맞아요. 과자 가게는 과자값 올리고. 밀가루 설탕을 이렇게 올려버리면 다른 가격이 다 올라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거를 잡으니까 6% 내려왔는데 6%가 아니라니까. 얘들이 40% 이상 해먹었으니까 물론 니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최소 20%까지는 내려야 되겠네. 점진적으로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 우리가 얼마 전에 착한 생리대 한다고 정말 웬일로 착한 생리대를 했는데 했더니 이 새끼들이 단합해갖고 4천억 원을 해먹고 그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갖고 가격 내려서 서민형 제품 출시한다.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계란값 관련해갖고도 지금 공정위가 조사가 들어갔다 합니다. 왜? 지금 계란값이 오를 이유가 없는데 계속해서 계란을 올린 거예요. 아니 저희는 지금 팔고 있기도 하지만 2년째 난각번호 이번 계란을 똑같은 가격에 팔고 있잖아요. 우유는 4년째 같은 가격으로 팔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때는 비싸다 그랬잖아요. 우유 비싸다고 했죠. 우유 일반 우유보다 더 싸요. 프리미엄 우유보다 지금은. 계란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지. 8,500원까지 왜 올랐냐는 거지. 브라질의 조류 독감이 걸려서. 브라질 조류 독감이 우리나라 계란값 오르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진짜. 아니 호주에 산불이 나가지고 닭이 타 죽었대요.
호주 닭이 죽었는데 우리 계란이 왜? 우리가 호주산 수입해서 먹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시정하는 것만으로도 물가가 잡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물가 당국은 아무 짓도 안 한 거예요. 맞다. 산불 났다고 계란값 올린다. 그러니까 산불 났는데 왜 계란값을 올려, 씨. 맛이. 우리가 산불에 타 죽은 애한테도 계란 받아다 먹는 게 아닌데. 나 진짜.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그동안 해온 거를 정부가 용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용인하면서 뭐 좀 받아먹은 거 아닐까요? 근거북이라도.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지휘를 하니까 이제서야 이제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정위한테도 얘기했어요. 야, 니네 고발권 있잖아. 적발만 하지 말고 니들도 석사경이니까 고발권 가지고 그냥 잡아쳐넣어. 이런 경우 있으면 기소해. 검찰에 넘기지 말고. 거기 가갖고 제가요? 우리가요? 이러고 자빠졌어요. 위원장이라는 놈들이. 관련해서 또 하나 일종의 이제 그동안의 특혜라고 볼 수 있는 쿠팡 관련된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결국은 대형마트에 새벽 배송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원래 쿠팡 들어오기 전에는 정부가 대형마트가 24시간 영업할 때 24시간 어느 때나 시간 지정하면 2시간에서 3시간 안에 집 앞에 택배 배송을 해줬어요. 그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24시간 하니까 예를 들어 새벽 3시에 전화해서 6시에 갖다 주세요라고 하면 집 앞에까지 갖다 주는 서비스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 경쟁력이 상당히 있었고 이용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걸 정부가 갑자기 나서갖고 영업시간을 줄여버리고 야간 택배를 못하게 만든 거야.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줬어요? 쿠팡이 함역을 하고 그걸 열어준 거 아닙니까? 이거 그때는 잘 몰랐거든요. 그때는 말이 그랬어요. 노동자들을 혹사한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유통 질서가 어쩌고 뭐 여러 가지 온갖 얘기를 다 했는데 아니 직접 물건을 팔면서 가까운 동네에서 물건을 갖고 있다가 불과 20-30분 거리에 있는데 배달해 주는 게 훨씬 신선하고 맛있지. 근데 지금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은 이거 허용해주면 안 된다. 그래서 정부가 소상공인 보호책을 마련하기로 네, 아니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좀 제가 생각에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그동안 쿠팡이 새벽 배송하는 거는 왜 반대 안 했어 안 그러면? 하셨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소상공인이 못 한다고 그러면 본인들도 그 새벽에 한번 해보시지 그랬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하자고 나서지 그러셨어요. 결과적으로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다 문제가 있다. 나는 문제가 있다 없다를 지적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 자체가 일종의 특혜의 목적으로 시장을 몰아주기 위한 일종의 뭐가 아니었냐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하원의 법사위원회가 쿠팡한테 청문회를 할 수 있으니까 쿠팡 문제에 대한 공식 조사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내용이 지들이 그랬잖아. 한국 정부가 지금 중국 유통기업으로 해서 쿠팡을 괴롭히고 있다고.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니네가 한국에서 지난 6년 동안 한국 정부하고 주고받았던 통신 기록과 공문 일체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로저스 대표한테 소환장을 보냈어요. 이제 너 의회 나와서 증언하자. 너도 거기도 한번 출국해서 피해봐봐. 일정 바쁘다고. 그러면 지금 미 의회가 그거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 바로 의회 감옥 갑니다, 모독죄입니다. 이거. 네, 기소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정부가 쿠팡 편들어갖고 대한민국을 싸워주는 게 아니라 쿠팡 니네가 정상적인 기업 안 하고 그냥 한국 정부랑 단합하고 또는 관련자한테 또는 뇌물 줘가지고 이러한 방식으로 불법 내지는 특혜 영업을 하기 위한 조짐이 있었던 거야? 라고 조사가 들어갔다는 거죠. 여기에서 과연 쿠팡이 제대로 된 자료를 내놓고 이거를
소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 박근혜 때부터 쿠팡한테 해줬던 특혜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가장 처음에 쿠팡이 들어왔을 때 쿠팡이 개인한테 택배 보내고 물류한다 그랬을 때 다른 일반 물류 회사들은 다 자기 회사가 그 택배차를 사갖고 소속으로 갖고 있어야 택배업을 허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쿠팡은 기입도 아니고 정기 계획도 아니고 알바를 하든 뭐를 하든 쿠팡하고 계약 맺은 회사는 쿠팡 물건을 배송할 수 있게끔 이 화물 승용, 영업용 화물 승용 운수법 자체를 일방적으로 쿠팡을 위해서 개정해주기 시작했단 말이야. 관련해서 물류부지, 관련한 거, 그린벨트 다 풀어줬지, 관련한 대출 규제 다 풀어줬지, 그리고 새벽 배송 이런 거 한다고 하니까 그에 관련한 노동법 위반 조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무부처에서 제시했던 문제들 다 풀어줘 버렸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성장한 쿠팡이 이제 와서 한국 사람들 뒤통수 치고 정보 누출한 데 대해서 사과 안 하고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한 미국식의 재판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미국에서 뭘 건져낼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도 미국처럼 쿠팡을 정식으로 소환해가지고 진짜로 국가에 대한 로비나 그와 관련된 편법에 대한 편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고받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냐는 거지. 그 시기가 비록 문재인 정부이고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당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민주당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그런 게 있었다고 치면 찾아내서 밝히고 처벌해야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지금 쿠팡은 이제 정치권의 로비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개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하는 게 아니고 로저스한테 와가지고 이제 비공개 장소에서 증언을 녹취를 하는 건데 자기네는 성실하게 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3,000명밖에 유출이 안 됐다라는 기존 주장이 있잖아요. 거짓말. 그거를 이제 하원 측에서 다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추가로 11만 명 더 있었어요. 라고 조금 누출의 규모를 조금 더 자백의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통신위가 이 3,500만 명 맞다라고 확인을 했어요. 저는 딴 걸 떠나가지고 쿠팡이 계속해서 미국 정부가 그러니까 한미 통상 문제로까지 끌고 가려고 쿠팡이 지금 수작질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미국 정부 측에서 공식적으로라도 쿠팡 문제를 들어가지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형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저는 우리 정부 측에서 그래? 그러면 우리도 마스가 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우리도 배짱을 튕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기사를 보면은 여러분 불안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다 쿠팡 유리한 쪽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모든 기사를 보면은. 그런데 미국 정부는 지금 아쉬운 건 미국 정부기 때문에 우리 정부한테 그렇게 지들 마음대로 팽패 부리듯이 예전에 목줄 딱 걸어가지고 끌고 다니듯이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도 이미 트럼프 행정부가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의 동시다발적인 쿠팡에 대한 조사와 그와 관련된 행정처벌 그리고 사법적 조치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도망간 놈 말고 전임 사장들이 퇴직금 안 주기 위해서 규정 고치고 퇴직금 지급 안 한 행위들에 대해 가지고 형사 고발이 들어갔고 그에 대해서 구속 처벌을 지금 진행을 하겠다라고 사법부가 밝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쿠팡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안에서 망해 나갈 것이다 라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